우리가 지금 음악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중간고사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음악의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 그렇다면 음악은 무엇일까요? 음악은 사람의 귀에 호소하는 예술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는 예술이므로 음이 생기는 것은 사람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의 움직임은 외부의 대상이 그렇게 만들어서입니다. 우리가 외부의 대상을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어떤 감정이 생겨나겠죠. 그런 감정들이 바로 표현되는 것이 음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일반인들은 음악을 들으면 귀에 기쁘게 들겠죠. 감미롭게 들리겠죠. 그렇지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대상으로부터 무슨 정감을 받아서 그것을 표현하게 되겠죠. 그래서 음악 예술가나 작곡가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흥을 밖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음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음악과 사람의 마음이 지향하는 주체 세계와 사물이 지향하는 객체 세계와 관련 짓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밖에 있는 어떤 사상들이 대상들이 우리 마음 안에 와닿으면서 어떤 감정을 일으키게 되면 그것에 따라서 작곡을 하게 되고 또 음악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귀에 호소하기 때문에 음악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기 때문에 음악에 대한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은 사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보는 예술사에서 음악을 예술로서 생각하고 공부하는 것도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호소하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 무엇이 일어났는지 사고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음악적인 예술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의 가청성은 우리가 그 속에 몰입하도록 이끌고 선율, 리듬, 화성, 음색과 음질 등 형식적인 차원을 구성하는 시공 영역으로 들어가서 음악이 포함하는 변화, 대비, 조화 및 통일을 느끼게 하면서 이성적 개입이 필요 없이 체험할 수 있는 즐거움과 만족감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음악의 가청성은 듣기만 하면서 그것에 몰입하도록 이끕니다. 또 어떤 화성이나 음색이 좋다 말 이야기를 하게 되죠. 또 음악이 포함하는 다양한 변화를 느끼면서 이성적 개입 없이 바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음악이 사고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를 그 속으로 들어가도록 이끌고 또 음악이 취하는 동시에 음부가 미궁으로부터 나올 수 있고 이성적으로 그것을 관조할 수 있고 그의 논리 구조와 이성, 자연, 사회와 시대와 문학 등 수많은 비음악적인 원소들 사이에 풍부한 관련을 검시할 수 있으면서 음악과 그들의 생동한 감흥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음악은 감흥의 수단이도 될 수 있고 또 음악은 사고하게 만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바로 음악의 가청성과 음악의 사회성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가청과 가사는 음악의 두 가지 상호 독립적이지만 의존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상호 독립적이라는 것은 들을 수 있는 작품이 반드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반드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청과 가사,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호 독립적일 수도 있고 약간의 의존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의존한다는 것은 가청성이 가사성을 더 많은 광채를 바라면서 가사성이 가청성을 견고시키고 지속시킬 수 있습니다. 가청성은 들을 수 있는 거고 가사성은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은 항상 고전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고전적인 음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들을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는 음악이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어두십시오. 우리는 항상 클래식한 음악을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깊이 음미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런 미는 도대체 어디서 올까요? 한편으로는 음악 자체의 형식 구조에서 나타나고 다른 한편에서는 음악과 주객체 사이의 미묘한 관계에서 나타난다고 여깁니다. 우리는 항상 전자가 음악 자체 형식 구조에서 나온다는 것을 형식적인 취미라 부르고 후자를 바로 표현의 의미라고 부릅니다. 음악과 주객체 사이의 미묘한 관계를 바로 표현의 의미라고 말씀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전을 깊이 음미한다는 말은 작품의 형식, 취미를 발견하는 것과 작품의 표현 의미를 자세히 반복적으로 사생한다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는 음악의 구조와 규칙에 대해서나 음악의 주체나 객관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음악의 구조와 규칙이 있죠. 또 음악의 주체가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는 객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겁니다. 이것은 보편적이고 공간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영원성, 시간을 넘어서 존재합니다. 를 가지는 두 가지 중대한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음악 외에 어떤 예술도 예술의 신인 뮤즈의 명의를 명명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뮤즈의 여신이라고 물론 여러 가지 과학도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음악의 뮤즈라고 표현한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음악은 자신의 조화로움은 진리를 명시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고 그냥 존재합니다. 음악은 그 자체가 진리이고 우주 보편 규칙을 포함하는 진리입니다. 음악은 남에게 봉사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고 존재하며 그의 수많은 위대한 능력은 그 자신을 잘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공리를 취하는 수단으로 삼게 되면 음악의 존엄성과 인격을 비하하게 마련입니다. 숭고한 정의에 의하면 음악의 밝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해도 무방합니다. 오르페우스가 뜻밖의 아내가 죽을 고통에 겪을 때 자발적으로 음악을 이용해서 비극적인 운명을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신이 점화할 동안 명부로 가서 그녀의 영혼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르페우스는 음악의 신이 몰 지각으로서 의미심장하게 음악이 공리성의 수단이 아니라 추측건대 자족적인 숭고한 존엄성으로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화시대로부터 음악의 자존자족성은
판도라 상자 안에 가두어져 있는 희망같이 어떤 영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공리와 욕심과 연루되어 있고 천당에서 인간 연옥으로 바꾸어서 수천 년의 변화무쌍한 고행의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교화하는 수단이 되었고 고대 히랍 음악이 그렇죠. 사치스러움을 장식하는 장식이 되고 고대 로마 음악의 의식이 그렇습니다. 신령을 정성스럽게 모시는 수사학이 되고 중세기의 교회 음악 그레고리안 챈트가 그러겠죠. 또 감정을 묘사하는 매개가 되고 르네상스 시기의 세속 음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분위기를 돋우고 흥취를 돋우는 조미료가 되고 바로크 시기의 극장 음악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재미를 표방하는 자본이 되고 고전시기 궁중악이겠죠. 경치를 묘사하는 색채가 될 것이고 고통을 호소하고 선정적인 영향이 되고 낭만주의 표제음악이겠죠. 현실을 조명하는 구멍 거울이 되고 사실주의 음악이 그러겠죠. 개성을 표방하는 아이콘이 되고 현대 아방가르 음악이 그렇습니다. 생계를 도모하는 기회, 모든 음악 영역입니다. 격에 맞고 단장하는 것이 되고 현재 어디에나 존재하는 실용 음악이 그렇습니다. 그 용도에 많은 일이 다 들을 수 있으며 그 중에 얼마나 숭고한 정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자신들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음악은 매우 윤기가 나고 투명한 프리즘 같아서 햇빛이 밝게 비추고 나서 찬란하고 특별한 광채를 낸다 해도 무방합니다. 사람들이 햇빛에 찬란하고 특별한 광채에 취하는 반면에 거의 프리즘 자신의 고결, 정교와 순수를 거의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음악 생태는 한편으로는 번영하고 흥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혼잡하고 어수선합니다. 일상생활 중에 곳곳에 늘 형형색색의 음악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불행히도 몸과 마음이 마비되고 귀를 틀어막고 듣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트로트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 트로트에 관심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방탄소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방탄소년의 페이크 러브 그런 등등의 노래를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들려지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귀를 막을 수도 있겠죠. 몸과 마음이 마비되지 마시고 귀를 열도록 하십시오. 그리하여 음악의 세계에 취하게 된다 보면 여러분 역시 창의적인 사람들로 바뀌게 될 겁니다. 엄숙한 음악계에서 현대와 후기 현대의 작곡가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한 급진적인 탐색을 통해 음악은 한때 내포가 붕괴되고 그 안에 들어있는 거겠죠. 외연은 겉의 것이겠죠. 외연이 범람되고 그의 미, 추태, 존비가 논쟁거리가 될 뿐만 아니라 그의 시비, 진의도 분명히 구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음악은 우주 진리의 완벽한 화신과 만물을 좋아하는 신성한 규칙으로서 어찌 상관없는 일일까요? 그의 자존자족심의 상실과 그의 핵심 가치관의 붕괴는 연옥 고행의 최상의 경지에 이르는 것을 의미할까요? 더 나아가 연옥 고행 후 단테의 신곡 속의 말처럼 고생 끝에 낙이 오고 극락에 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제 아직도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과연 음악의 가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음악을 듣고 나면 정말 연옥 보석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단테의 신곡은 자신을 사랑했던 베아트레체가 죽고 나서 그를 찾아서
지옥부터 연옥, 천국까지 여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단테는 신학자였기 때문에 지옥과 연옥, 천국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르페우스의 명의로 음악이 신들의 시대에 존재한 적이 있던 숭고한 명예와 수많은 위대한 능력을 불러들여 일련의 음악에 초점을 모으는 정화사상을 인용해서 우리의 온갖 공리와 욕심에 침식을 당하고 있는 마음을 깨끗이 씻는 것은 유식한 사람들이 약속한 듯이 호소하는 것이 아닐까요? 음악은 인류예술 창조 중의 하나로서 확실히 인성에 각인하는 인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습니다. 이 인성인자는 작곡가가 음악을 구성할 때 천연적인 안내일 뿐만 아니라 음악 애호자가 음악을 감상하거나 이해할 때 효과적인 참조가 됩니다. 음악의 분포는 호흡이고 음악의 박자는 맥박, 팍팍팍 뛰는 거죠. 펄스이고 음악의 동태의 세부는 표정이고 음악곡의 중요한 소재는 악사이고 음악의 음향이나 질이나 표현 내용을 형상이나 성격이라 부르고 악곡의 끝내는 부분을 결말 혹은 미성, 미가 끝미자입니다. 마지막 소리로 불립니다. 음악의 인성에 대한 천박한 이론은 모든 사람이 취재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베스는 이러한 천박한 논술에 만족하지 않으며 더 깊고 구체적인 방식으로 이 논제를 깊이 생각하고 싶어 했습니다. 인류의 자기 표현과 상호 교류의 욕망에서 기원했습니다. 이 두 가지 욕망은 인류의 두 가지 속성, 개체성과 사회성과 두 가지 심성, 이기심과 이타심에서 생기며 그들은 상호 모순되지만 상호 우전합니다. 차베스는 인간의 개체성, 독백성이 예술이 나왔고 인간의 사회성이 대화성의 예술을 낳았다고 얘기합니다. 독백성의 예술 중에 예술가는 자신에게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생각한 것이 창작 중에 충분히 체현될 때마다 매우 만족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이 이들의 사상을 모르거나 이해하지 않거나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화성 예술 중에 예술가는 청중 아니면 관객과의 정신적인 교류를 하는 것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는 순수한 자신 표현에 만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언어 사상이 이해받고 인정받고 싶어합니다. 사람의 양면적인 심성이 상호 모순되지만 상호 공존하는 것과 같이 독백과 대화 두 가지 경향도 항상 터무니없는 상태로 상호 의존합니다. 그 위에 양자는 시간의 추이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독백성 예술이 공감을 일으켜서 이해받으면 정신적인 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대화성 예술이 공감을 일으키지 못해서 이해받지 못하면 독백성 예술로 변하게 됩니다. 삼고시대로부터 음악이 이미 실용기능, 먼 고대의 나쁜 영령을 제압하거나 착한 영을 진정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심미적 특성, 초기에는 무의식에서 출발한 가능성이 있을지라도 겸비했습니다. 실용기능과 심미 특성이 겸비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빗살무늬 토기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그게 실용적인 기능으로서 음식물을 담고 그랬죠. 그렇지만 점차 시기가 지나면서 거기에 미적인 특성이 가미되면서 심미적 특성이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미술 역시 실용 기능과 심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능성 교류와 예술성 교류는 상호 융합됐습니다. 그들이 이후에 분화에 대한 이유는 인류가 음악의 맹아적 형식에 대한 추구입니다. 이제 서서히 음악이 꽃피기 시작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교류 수요는 우리가 자신의식을 비치는 충동보다 덜 강력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방 본능의 하나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창조된 우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도 어떤 것을 창조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의 이미 정해진 형식을 부여받고 우리도 하나의 이미 정해진 형식을 다른 생물에 부여하고 싶다고 썼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모방 본능의 하나이고 또 이 모방 본능이 통해서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약간 어렵죠? 자, 그럼 다음 차시에도 계속해서 음악 이론을 하고 또 그게 끝나면 우리가 음악사에 대해서 특히 바로크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